안녕하세요.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조선업 관련 얘기를 준비해봤습니다. 미국에서 IRA 법안이 2023년부터 시행되기에 이에 대한 문제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하나 조선업 관련 중요한 뉴스도 있기에 이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조선소 출신입니다. 게다가 현재 언론사에서 배터리, 조선, 방산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장과 이론적인 것을 모두 접해봤기 때문에 글로만 산업을 접한 기자들과는 궤를 달리한다고 자부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10월 18일 한국경제에서 나온 뉴스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제목도 꽤나 자극적이기에 눈길이 가는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를 보고 몇몇 분들이 정말 사태가 심각하냐고 저에게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사 앞부분에는 매우 정상적인 제반 내용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후판은 선박제조 원가의 약 20%를 차지하며 후판 가격이 오를 경우 조선사들의 영업이익 확보가 어렵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하향 안정화될 줄 알았던 후판 가격이 다시 인상될 조짐을 보인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자는 포스코가 태풍 흰남노에 따른 침수를 겪었고 이에 따라 수급난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매우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예측입니다. 그러나 다음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이 기자의 발언은 상당수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자는 조선사들이 3분기부터 실적 개선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 시점에 포항제철소가 침수를 입고 현대제철 노조 파업이 겹쳐 수급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예측은 크게 잘못된 관측입니다. 철강업계는 조선사 및 건설사들과 각각 반기마다 후판 가격 계약을 책정합니다. 그리고 이 가격 책정은 생산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철광석 가격 추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후판 가격은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비싼 값을 불러 후판 가격을 높인다고 할지라도 조선사들은 이에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뜩이나 중국 건설업이 불황인 상황이기 때문에 후판 가격 및 철강 제품의 공급은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중국 철강 제품이 한국 제품보다는 다소 품질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느 정도 물량은 한국으로부터 구하고 그 외의 물량은 중국 및 일본으로부터 구하면 되기 때문에 글로벌 철광석 가격이 오르지 않는 한 후판 가격이 오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한국자원정보서비스가 제공하고 있는 철광석 가격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의 철광석 가격을 살펴보면 정말 문제없이 우하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불황은 지속되고 있고 이에 따라 건설업이 활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즉 수요가 적기 때문에 철광석에 대한 가격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이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수요가 적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포스코 및 현대제철이 후판 가격을 인상할 명분이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철강 제품 가격이 상승한다는 기사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이는 바로 유통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완벽하게 이해하려면 철강사들이 두 가지 형태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일단 여러 유통점에서 판매하는 철강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는 포스코 및 현대제철이 일정 수량을 떼어주는 것이고 우리가 슈퍼에서 물건을 사듯이 많은 사람들이 해당 유통점에서 철강 제품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규모 물량이 필요한 조선사 및 건설사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철강 제품을 확보하지 않습니다. 아까 언급한 것은 일반적으로 유통량이라고 언급되며 조선사와의 계약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은 조선량이라고 불립니다. 조선량 같은 경우는 철강사가 각각의 조선사와의 협상을 통해 가격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 협상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으로 나뉘어져 진행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협상 기준은 글로벌 철광석 가격입니다. 즉 철광석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지금은 후판 가격이 인상되기 쉽지 않다는 말이죠.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또한 10월 27일 후판 가격에 대한 치열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컨콜에서 밝혔습니다. 즉 후판 가격의 소폭 인상은 가능할 수도 있으나 영업이익에 피해가 갈 정도는 아닌 수준으로 협상 가격을 책정하겠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부족한 물량은 수입 의존도를 높여서 해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얼마든지 해외에서 낮은 가격으로 관련 물량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오늘은 철강사와 조선사의 관계 그리고 후판 가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대부분의 기자들은 조선업 및 철강업에서의 통용되는 논리를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기자들은 반도체 또는 자동차 섹터에서 활약하기를 바라고 기간산업은 대부분 경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건설업 및 부동산 섹터는 기자들이 매우 선호하는 영역입니다. 조선업, 철강업, 해운업은 철저히 소외된 영역이었다는 말이죠.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